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구독자님께서 그 MBTI가 뭐냐고,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MBTI가 뭐지? 했는데 이게 무료 성격 검사가 있나봐요. 제 유형이 뭔지. 근데 어디서 이제 하는 사이트냐고 물어보니까 링크도 세워줬는데, 그냥 그 링크를 타고 이제 들어가서 검사를 받고 이러한 유형이다 라고 그냥 대답만 해주기에는 좀 그런 거를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검사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질문에서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체크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예 그냥 전반적인 그 상황을 궁금하지 않을까 해서 MBTI 그 성격 유형을 좀 이제 같이 이제 보면서 해보려고 그 주소를 세워둘 테니까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은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비동이지. 이건 비동이지. 난 완전 남들한테 소개 엄청 잘하니까 그냥 소개하지. 막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소개하는 게 얼마나 쉬워. 겁나 멋있는 사람이잖아. 얼마나 쉬워 내 자신을 소개를 하는 게. 게임 끝이죠.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지금 뭐야 이거? 종종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저런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에 빠지는데 너무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주변을 무시하게 되고 해야 될 걸 잊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동의. 집중할 때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다 이렇지 않나? 자, 다음.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완전 동의죠. 난 핸드폰에 막 메일함 이런데 막 1, 2 이렇게 그 배지 있는 거 있죠. 나 그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회신을 해서 그거 1을 없애고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좀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 성격이라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동의.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막 면접 이런 거 볼 때는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당황을 하는데, 근데 막 사고 현장에서의 그런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좀 중간 애매해. 너무 애매해.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뭐냐면은 보통 둘 중에 기가 더 센 사람이 있거든요. 기가 약한 사람이 먼저 막 대화를 한다.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기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난 보통 대화를 시작을 안 하지. 왜냐면은 그 사람이 먼저 뻘쭘해하면서 막 대화를 막 시작을 하거든. 근데 나보다 좀 기 센 사람이 있다. 애가 조금 그 자리를 좀 어색해한다. 또 그럴 땐 또 내가 먼저 대화를 시작을 하지.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근데 웬만하면 보통은 내가 먼저 시작은 안 하지. 대화 먼저 하는데 비동의. 아니야, 중간 비동의. 조금 덜해. 자,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비동이지. 난 호기심이 그냥 내 호기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완전 비동이지. 자, 다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어떤 면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진짜 내가 완전히 씹어먹을 정도로 그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무조건 동의지. 자, 적응을 잘 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적응을 잘 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동의. 자, 이거 왜냐면은 체계적인 것이 잘 잡혀 있으면은 적응을 못하건 하건 녹아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체계가 개판인데 적응을 어떻게 해?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적응하는 기간이 최대한 줄어들거든. 체계적인 게 더 중요하죠. 자,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이것도 좀 애매한데, 의욕이 생길 땐 생기는데 활동적이냐? 또 그렇지도 않은데. 비동의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의욕이 생기는데. 중간인가? 또 의욕적인 부분은 또 엄청 의욕적인데. 중간이다. 이건 애매하다. 자,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비동의. 이건 완전히 비동의하죠. 논쟁에서 이겨야 돼. 논쟁에서 이겼다는 의미가 뭐야? 논쟁에서 이겼다는 거는 상대방을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왜 남의 눈치를 보고 왜 불쾌하지 않도록 해? 그 논쟁에서 그게 사실인데 상대방이 불쾌하면은 그 사실 가지고 불쾌해야 한다. 이 말이 안 되지. 무슨 불쾌하기는. 여러분들, 인간은 자기가 상반되는 사실과 마주했을 때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논쟁에서 지고 상대방의 설득을 당하잖아. 그럼 불쾌함이 없어져. 이건 완전 비동이고. 자,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완전 비동이죠. 뭘 다른 사람들 정당화시켜. 자,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 진짜 위험해요. 막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막 합리화하고 눈치 보고. 무조건 비동이지.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동의, 완전 동의죠. 아주 그냥 깔끔하지. 나는 들어온 꼴을 못 봐. 나는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는 진짜 와 이거는 내가 최고고 나 이거는 무조건 내가 주목을 받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는 그냥 진짜 주목받고 싶지 않고 그냥 슬쩍 이제 묻어가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애매한데. 근데 대체로 애매한데. 약간 비동의. 자,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비동의죠. 현실적인 것도 내가 좀 생각을 하거든. 약간 비동의. 약간 비동의.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모든 화의 근원은 여러분들 악마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진짜 어떤 한 놈만 없어도 진짜 하루가 즐거울 것 같은데 그 놈만 보면은 그냥 불쾌하죠. 완전 비동이지. 자, 사람이 악마야 여러분들. 사람들 멀리하세요 최대한. 자,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히 세우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굵직굵직한 곳을 지정을 해두고 이제 그거는 무조건 해야 돼. 근데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다 자유롭게 하는 그런 주의여서 저 약간 이제 동의.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완전 동의. 공감하기 어려운 게 좀 많죠. 왜냐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막 감정적으로 저렇게 동요하고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뭐 엄청 막 그런 사건이 터져서 슬퍼 막 사람들 울어. 근데 나는 저 사람 엮이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막 울면서까지 슬퍼하지? 막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정도로 감정에 막 그런 막 휘둘리는 그런 사안인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많죠.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왜 심해? 감정은 여러분들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자,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완전 동의죠. 자, 민감한 반응은 남 눈치 본다는 의미지. 남 눈치를 왜 봐? 자, 진실이 없는데 진실 여부와 상관이 없이 다른 사람의 민감한 반응을 본다. 이게 뭐야 이게? 그냥 남 눈치 보고 남 불편한 사실을 그 진실을 말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거죠. 이건 뭐 난 완전 동의지. 진실이 더 중요하죠. 완전 동의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동의, 완전 동의죠. 자,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내가 여러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야.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할지, 이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할지, 저 사람을 보고 판단할지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 내가 어떠한 그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면은 나한테 영향을 받겠죠. 좋은 영향을.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막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영향을 안 받는다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않죠. 동의.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하는 편입니다. 내가 웬만해서 그냥 막 귀찮아가지고 미룬 다음에 몰아서 하는 편이긴 한데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다. 그런 면도 있는데 근데 거의 몰아서 하죠. 얼추 동의. 자,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비동의. 완전 비동의죠. 아니 다른 사람을 왜 부러워해? 왜 부러워해? 물론 나에 비해서 뭔가 뛰어난 뭐 그런 게 있다. 그럼 뭐 대단한 애 정도지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 내가 왜 부러워하고 있어 그거를?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완전 동의죠. 사교 모임 다 쓸데없습니다. 그 단체에서 막 히덕거리면서 그냥 낄낄대는 거 난 진짜 질색을 하죠. 차라리 그래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 하는 게 훨씬 낫죠.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프로젝트 경험을 좀 많이 관찰을 했거든요. 주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일단 그러니까 막 사장님한테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를 해. 그런 다음에 그 날짜를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쿠사리를 받으니까 어떻게든 그 마감 계획 일자에 맞춰서 제대로 안정적이지도 않는데도 그냥 밀고 나가서 이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개판되지. 아니야, 전혀 이거는 비동의죠.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시킨 거야. 그냥 계획 세우고 이행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이고 잘 되는지가 먼저인 거지. 자,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비동의죠. 완전 비동의지. 얼마 전에 밥 혼자 먹을 때 좋은 방법, 이 영상 딱 아이디어 생각했을 때 쌌습니다. 쌌어. 그냥 쌌어. 자,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냥 자연 속이 아니라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카페나 막 이런 데에서도 생각 엄청 잠기는데 그냥 걷다가도 생각에 잠기고 막 지하철 가장 많이 생각에 잠길 때는 뭐 샤워할 때나 똥 쌀 때죠 이때. 자,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카카오톡에서 막 일이 막 안 없어져 막.
내가 말실수했나?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 좀 많이 그렇지 내가 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지. 이거 내가 말실수를 하지 않았나? 좀 걱정을 하긴 하지.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좀 선했으면 좋긴 하는데 요즘 세상에는 착하게 살면 호구됩니다. 호구. 여러분들 착하게 살지 마세요. 호구돼요. 그냥 호구. 차라리 그런 건 그런 거다. 아닌 건 아니다. 똑부러지고 이기심 있고 내 목 챙기고 난 이런 자식이 훨씬 좋습니다. 완전 비동이죠. 착한 것보단 그게 나아. 완전 비동이. 자,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제약을 받는다는 거잖아. 완전 동의죠. 야, 내가 뭘 하겠다는데 왜 누가 감히 막어? 짜증나지 그러면은. 내가 하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내 행동을 막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도 안 져요. 책임은 오로지 나한테 있는 거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감히 내 행동을 왜 막어? 자,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거는 좀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의 중점을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꿈이 뭐야? 잠자는 꿈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목표인 꿈을 말하는 거야? 만약에 잠자는 꿈이라면은 잠잤을 때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꿈에서 현실 세계와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좀 목표라고 해봅시다. 자, 내가 이루려는 목표라는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네.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서 내가 대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막 교통사고를 당했어. 근데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 사람은 목숨을 잃었어. 이거 보고 나는 처참한 감정을 느끼고 그 사건에 의해서 나는 의사가 돼야겠다.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의사라는 꿈을 해서 내 눈앞에서 다시는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나는 내 꿈은 의사야.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비동이죠. 나는 그냥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거기서 나는 꿈을 꿉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대단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내 꿈이야.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그게 내 인생인가? 그런 사건을 겪어서 내가 그런 그걸 하게 됐어. 그게 내 꿈인가? 다른 사람을 위한 꿈 아니에요, 그거는? 오로지 남을 위한 꿈 아니야? 남 좋으라고 있는 꿈 아니야? 남 좋으라고 가지는 꿈 아니에요? 나는 왜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내가 뭐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뭔데? 내가 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내 인생을 바쳐야 되는 거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꿈을 꿀 거예요. 자,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어울리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나 진짜 절대로 어울리기 싫거든. 근데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좀 어울리고 싶기도 해. 근데 내가 겁나 멋있으니까 안 어울릴 수가 없어. 가만 놔두질 않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울리기 싫은데. 자,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것도 애매하죠. 주의 깊게 미리 계획을 하기도 하는데 좀 즉흥적일 때가 더 많긴 한 것 같아. 일단 굵직굵직한 계획 아래에서 이제 즉흥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럼 약간 동의.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완전 비동이죠. 절대로 난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설사 휘둘리더라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걸 즐깁니다. 완전 비동이죠. 사교 모임 이런 거 다 쓸데없습니다. 무슨 정장을 요하거나 그냥 인맥 목표가 아니라면은 이딴 거는 시간 낭비죠.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완전 동의죠. 이건 뭐 자, 말도 안 되는데 그냥 공상으로 참 시간을 보내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계획은 굵직굵직하게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즉흥적으로 좀 약간 좀 동의. 즉흥적인 게 좀 많기도 해요. 자, 다음.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이것도 애매해. 그러니까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진짜 막 외형적이고 막 떠들떠들한데 진짜 마음에 안 들면은 진짜 그냥 내성적이고 최대한 묻어가는 그런 성격인데 이 중간이 애매해. 이건 진짜 애매해. 자, 잠깐만. 내성적이다. 조용한 성격이다. 중간. 자,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충실한데 실적을 못 내는 직원. 이거는 제가 완전 동의를 합니다. 자, 왜냐면은 나를 반대해서 실적을 못 냈으면은 이거는 잘라야지. 근데 막 충실하게 막 내 안목대로 행동을 했는데 실적을 못 냈다. 그러면은 내가 더 푸시를 해야지. 충실하고 실적을 잘 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차피 나가게 돼 있어. 능력이 좋으니까. 자,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완전 동의죠, 이거는. 인간보다는 나는 내가 왜 실존하는가, 왜 태어나서 왜 세상에 실존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뭐 맨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맨날 생각하죠, 이거는.
동의, 완전 동의. 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좀 어렵다. 그러니까 나는 논리를 더 중요시 하긴 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보면은 논리보다는 좀 가슴이 더 크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 있잖아. 이건 만약에 뭔가를 해야 돼. 본능적으로 하기 싫잖아?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져도 이게 가슴이 안 내키면은 반대로 가게 돼 있단 말이야. 완전 비동의라고 하기에는 조금 비동의. 자,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지? 선택을 보류하는 거야. 내가 어떠한 선택을 보류를 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하대. 이게 무슨 말이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정확히 해야 돼. 내가 어떤 일을 정확히 해야 돼. 동의. 이게 약간 저런 의미인 것 같은데, 해야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서 해야 하는 것보다 뭐 정확하겠지. 정확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하는지 잠깐 선택을 보류하는 거. 그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걸 해야 하는가, 그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결정을 멈추고 보류를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동의인 것 같네. 동의입니다. 이건 어떠한 거에 대해서 이제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선택을 하고, 일단 이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지? 그 선택에 대해서 잠깐 보류를 하는 것, 그거에 대한 선택을 잠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동의. 자,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완전 비동의죠. 자, 왜냐면은 우울하거나 슬퍼할 때 그 원인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딱 주잖아. 슬퍼하고 우울해하던 게 한 번에 없어져. 그 사람한테 문제 해결 방식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곰곰이 같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물고 빨고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한다? 이런 친구 멀리하세요. 매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 술자리마다 잠깐 위로를 받을 뿐이지 다음날 내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 물고 빨고 합리화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것에 막 더 밀어넣는 사람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 멀리하세요. 진짜 저는 오히려 진짜 괜찮고 책임감이 있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 보고 내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내가 그 상황을 돌파를 할까? 이게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지. 굳이 막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냥 대충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자기 갈 길 간다니까. 그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이면은 진짜 자기 일처럼 진짜 막 해결해주려고 해요. 자, 다음.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완전 비동의죠. 난 지금도 불안해. 언제나 불안해. 항상 불안해. 미래는 불안해. 현재도 불안합니다. 자,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그래. 얼추 동의. 최대한 그거를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 근데 일단 일정표에 적어 놓으면은 적어도 이제 다다음 날은 그걸 하게 됩니다. 잘 지키려고 하죠. 잘 지키지. 자,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또 이상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이거 굉장히 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뭐가 올바른 건데? 자, 어떤 사람은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올바르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이 사람은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막 올바른 행동대로 한다. 이러면 이제 막 자기가 뭔가를 하려는 작업에 제약이 생기고 뭔가 추진이 안 돼요. 추진이. 여러분들 협동 작업에서 조직이라는 거는 한 명의 우두머리가 있고 그거를 다 받쳐주는 사람들, 그렇게 밀고 나가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게 협동 작업이라고. 그 유명한 속담 있죠.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협동 작업을 할 때는 누가 됐든 우두머리가 있으면은 웬만하면 협력적인 자세로 반대할 건 반대하고 찬성할 건 찬성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협력적으로 가야 되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하죠. 완전 비동의죠, 이거는. 자,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 또 나왔네요. 완전 비동의죠. 자,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자, 사실 여부가 상관이 없이 모든 견해가 존중되어야 돼. 이거 뭐야?
음모론 아니야, 음모론. 일단은 여러분들 뭔가를 어필을 할 때 일단 사실 여부와 팩트가 있어야 그게 견해의 조건입니다. 아니 사실 여부와 상관이 없이 견해가 존중이 된다? 이거는 그냥 증거 없이 사람 매장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이거는. 자,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완전 비동이죠. 기가 빨리는데 무슨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이 되지 뭐 사람들이랑 뭐 무슨 에너지가 넘쳐. 자,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비동이, 완전 비동이죠. 여러분들 사용하는 물건은 제자리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건이란 그런 거예요. 다음, 자,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동이죠. 자, 정서적으로 퍼펙트하죠. 네, 퍼펙트합니다. 자,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완전 동의. 아주 그냥 아이디어가 그냥 아주 좀 이렇게 좀 수위가 높아지면은 다 써먹겠는데 이게 조금 위험한 수위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도 좀 이렇게 막 묵혀두고 있는 거지. 스스로를 몽상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몽상가의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가 실현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즐겨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예 실현성이 없는 공상이죠. 헛된 생각을 하는 사람. 애매한데. 그러니까 그런 헛된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헛된 생각이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 몽상가지만 몽상가인데 무언가를 실현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꿈꾸는 거는 몽상이 아니죠.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하는 몽상은 실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몽상이 아니지. 나는 실현 가능성을 없는 거를 꿈꾸긴 하는데 내가 힘이 있다면 그게 될 것 같거든. 내가 자본이 있으면 되는데 약간 동의.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동의죠. 이거는 나는 그 사람의 눈이 조금만 많아져도 아주 그냥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냥 덜덜덜 떨면서 난 사람들 앞에서 난 도저히 진짜 말을 못하겠어. 자,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완전 동의죠. 경험이 자기 인생의 데이터베이스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왜 잘못된 판단을 했나, 그리고 내가 좋은 판단을 했을 때 어떤 좋은 판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나, 이거 다 경험이지. 경험이 없이 상상으로 판단을 하면은 그 DB를 전혀 활용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 이게 뭐야 이게. 인생의 경험이 왜 있는데. 자, 동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비동의.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왜 신경 써야 돼? 내 갈 길 가야 되는데 신경을 왜 써? 다른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씨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구석이지. 구석이 안정감이 있어. 무조건 구석이지. 방구도 못 끼잖아. 주변을 둘러봤는데 다 사람이야. 야, 숨 막혀서 어떻게 사냐. 최대한 구석으로 가야 됩니다. 자,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완전 동의죠. 어떠한 계획 일을 잡아놓고 계속 거기까지 미루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내 원래 성격인데 어떻게. 귀찮음 때문에 계속 미루는데 또 책임감은 있어서 그 마지노선의 일을 또 해내고야 말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비동의, 완전 비동의죠.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불안해? 짜증나지 왜 불안해?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이 있대. 자,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 있대. 다른 사람이 뭔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왜 이렇게 봐야 돼?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막 가식으로 꽁꽁 감싸고 막 마음에도 없는 소리하고, 자, 이게 참 피곤하죠.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는 것. 자, 여러분들 권력을 쥐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한테 호의를 얻으려고 달려든다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저 자세로 이렇게 가야 돼. 권력을 쥐게 되면은 그 반대로 사람들이 알아서 나한테 막 호의를 비추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야, 다른 사람한테 막 호의를 막 쏟고 막 이러자 내가 조금이라도 밉보이잖아. 뭐 하나 잘못하잖아. 그 모든 게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막 남 눈치 보면서 살지 마세요. 권력을 얻으면은 내가 뭔 잘못을 해도 이해를 해주고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완전 비동이죠, 이거는. 자,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완전 동의죠. 세상 살다 보면은 진짜 다 뻔하고 도덕적인 거, 웬만하면 시야를 좀 넓히는 게 좋죠.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거에 관심이 많죠. 자,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사회적인 상황에서 웬만하면 나서지 않습니다. 이거 피곤해져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주도적으로 나가긴 하는데,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웬만하면 아니다. 이게 사회적인 현상을 말하는 건가? 진짜 막 사회적인 이슈를 말하는 건가? 거기에는 완전히 주도적으로 행동 안 하죠.
사회적인 현상은 언론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은 거기서 사실이 아닌데 막 주도적으로 행동을 한다? 나가리 되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휘둘리지 말고, 뭐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그 사회적인 전반적인 상황에서 휘둘리지 말고 일단 한 발 뒤로 뺀 다음에 그 사실 여부라는 거는 꽤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최대한 그런 건 뒤로 미루는 게 좋죠. 뭐 사회적인 상황에 막 휩쓸리고 막 사실 여부가 아니잖아? 그럼 나는 선동당한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검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긴장되는데. 검사 결과 용이 주도한 전략가라고 나왔네요. INTJ-A. 뭐 좋은 건가? 자, 성격 유형 용이 주도한 전략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고독한 법. 자,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이들은 유독 여성에게서는 더욱 찾아보기 힘든 유형으로, 내가 전체 인구의 2%에 해당이 되나봐요. 인구의 단 0.8%를 차지합니다. 내가 인구의 0.8%라는데? 맞는 건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같은 그런 용이 주도한 전략가, 건축가형 나오신 분 계신가요?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제 검사는 뭐 요거고, 진짜 끝까지 봐주신 분 있으면은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진짜 옷이라도 내가 벗으라면 벗겠어요. 진짜 내가 옷 벗고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마음만 받도록 하세요. 좀 만져주고 싶은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일단 요거 편집을 하고 올릴 거니까 되게 해야 될 게 많네. 또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